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해외 주식 일본 시장 분석. 네, 일본 시장 자료 작성했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3월 결산 법인들이 많다 보니까 연간 실적 발표가 이번 주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3페이지 표 1번은 업종별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컨센서스 상했는지 하회했는지를 좀 나타낸 건데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미디어 엔터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기업 수가 더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받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이유로는 이제 일본 기업들은 원래 연간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음에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어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주지 않으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일본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다른 나라보다 좀 큰 상황입니다. 통상 경제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이미 마이너스 7.3% 하락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이제 3개 분기 연속 역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국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초기 방역에 좀 실패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경제 활동이 중단된 시기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좀 길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페이지 그림 25번을 보시면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최근 저점 이후의 반등의 폭이 일본 지수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더 낮은 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과 비교해 볼 만한 사례가 있는데, 2011년 이제 동일본 대지진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제 급격한 소비의 위축이나 뭐 이동의 제한, 그리고 경제 활동 중단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던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제 시기적으로도 3월에 발생하면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이제 2010년 4분기부터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에 접어들면서 결과적으로 3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지수는 회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업종은 이제 정책 수혜를 받았던 건설 업종과 이제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소비 업종들이 좀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좀 참고해서 지금의 좀 투자 포인트를 뽑아본다면, 1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가장 우선적인 투자처는 소비 관련 업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저희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재난지원금에 해당되는 특별정액 지급금을 1인당 10만엔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원화 기준 한 113만원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소비 심리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정책의 수혜가 더 붙는다라는 점에서 가장 눈여겨볼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는 14페이지 표 사이에 있습니다만, 전자상거래와 같이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뭐 라쿠텐이나 GMOPG, 카카오닷컴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오프라인 소비 관련해서는 좀 편의점이나 외식업체 같이 필수적 소비 회복이 기대되는 기업군, 편의점 중에서는 로선, 아니면 주류업체 중에서는 아사히그룹 홀딩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아이디어로는 최근 공장 자동화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인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중국 내 산업용 로봇이 증가하는 등 공장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 이제 국산화 의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 일본 기업들의 관련한 기술력이 상당히 우위에 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 중에서 좀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키엔스나 화낙, 나우테스코 이런 기업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이렇게 약간 자가격리나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편의점들이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소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로손이라는 일본 편의점 업체를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과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편의점들의 매출액이 오히려 지진 발생하면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이제
뭐 약간 주민센터 같은 역할을 편의점들이 하면서 매출액이 상당히 늘었었는데 지금도 월별 매출액을 보게 되면 3월은 전년 대비 한 3%, 4월은 한 6% 정도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영업을 못하면서 뭐 90% 이상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4월을 저점으로 매출액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매출이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마진율이 높은 식품 카테고리가 좀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방어력도 있고 소비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이제 편의점 업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와는 조금 관점이 빗나갈 수 있는데 중국 공장 자동화 관련돼서 이 일본 기업들 초청을 했는데요. 혹시 뭐 국내 기업 쪽에 좀 스크리닝이 된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국내 기업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또 추가로 좀 하고요. 이재용 애널리스트가 보기에 우리 일본에 지금 소비 쪽에 추천된 뭐 트렌드나 뭐 종목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큰 흐름은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본은 이제 온라인 소비가 우리나라처럼 발달을 하지 않아서요. 전체 소비에서 온라인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택트나 집콕 소비 이런 온라인이 좀 더 느리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의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그 재난지원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업태랑 소비 품목을 다 지정을 해줘가지고 소비에 굉장히 좀 이렇게 왜곡을 많이 일으키는데 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재난지원금은 용처는 제한이 없고요. 그 지급이 다 현금으로 지원이 돼서 용처도 제한이 없고 사용 기한도 좀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액수가 한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치제보다는 이제 필수적인 소비 관련 1인당 1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한 13조 엔 정도 됩니다. 선진국이야. 예, 다음 이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고요. 반도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마존이 그 AWS 아마존 웹서비스의 그라비톤2라는 프로세서 기반의 인스턴스 제공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그 작년에 이런 칩을 아마존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자료는 썼는데 개발이 다 끝나서 지난주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앞으로 아마존 웹서비스의 고객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인텔이라든지 AMD 서버 프로세서 대신에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가 2015년에 아마존이 인수한 이스라엘의 그 반도체 설계회사 그 안나푸르나 랩스라고 있는데 걔네가 ARM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64코어의 8채널 DDR4 메모리 컨트롤러 이런 거 지원하기 때문에 인텔이라든지 AMD 서버 프로세서랑 거의 동등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서비스 시작한 이후에 그 업계에서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인텔이라든지 AMD 프로세서 보다 40% 이상 높은 효율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읽어봤는데 어떤 그 회사에서는 뭐 되게 충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인텔이라든지 AMD 그 두 회사 중에서 어느 회사가 뭐 이길 거다, 뭐 누가 좋다, 뭐 누가 나쁘다 이런 그 업계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평가는 인텔도 아니고 AMD도 아니고요. 그 ARM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전력이란 저성능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이제 ARM 아키텍처가 주로 사용이 됐는데 최근에는 성능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PC라든지 서버 쪽에도 이제 침투를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내년에 상징적이죠.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에 이어서 맥북에도 이 ARM 아키텍처를 사용한 자체 프로세서를 사용할 거다. 인텔 안 쓸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한 7, 8년 된 얘기인데 그동안 그 성능이 낮아가지고 안 되다가 드디어 이제 애플이 내년에 이거를 사용하겠다. 이런 게 뭐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에서도 이 아마존의 뭐 그라비톤이라든지 구글의 TPU 그리고 화웨이의 뭐 어센드 뭐 910 뭐 310 이런
최근에 이제 ARM 아키텍처 기반의 프로세서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인텔이라든지 AMD 같은 기존의 고성능 프로세서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ARM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한테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ARM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다 TSMC랑 삼성전자 파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한테도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NH 이슈 분석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를 내고 있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소비에 관한 부분이고요. 본 자료는 이제 소비재팀하고 회계팀이 같이 콜라보로 작성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일단 이제 단순한 리바운드를 넘어서 안티프레저란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내용이고요. 투자 요망 기업으로는 국내에서는 CJ 제일제당, 코스맥스, GS 리테일, 롯데 하이마트, 그리고 해외에서는 맥도날드, 하이디라웃, 로슨 등에 대한 관심을 권고드립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저희가 표 3번이군요. 네, 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뭐 BC와 AC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변화들에 대해서 표 3에 좀 정의를 간단히 해놨는데, 뭐 정부의 역할도 좀 달라지고 공간의 개념도 좀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도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주목한 부분은 생활 부분으로 적어 놓은 것들인데요. 이것들이 소비재랑 상당히 관련이 많은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에 근거해서 이제 한번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비의 리바운드는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일상도 계속 되어야 되고, 어쨌든 외부 충격이 있으면 정상화되는 과정들은 늘 거쳐왔었고요. 과거 사스 때 보면 2달 걸렸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9.11 때는 10달 걸렸었고, 우리나라 동일본 대지진 때는 일본에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메르스 때는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뭐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서서히 일단 뭐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는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상으로 이제 복귀하는 게 BC, AC 막 나누고 있지만 일순간에 과거하고 모든 게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습관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소비는 이전의 효용을 누리면서 좀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한 부분은 단순한 리바운드보다는 체질을 바꿔서 좀 기업들이 이런 위기에 대응을 하면서 더 좋아지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찾은 키워드가 안티프레저입니다. 안티프레저는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블랙스완 저자가 쓴 또 다른 책이고요. 여기서 밝힌 내용을 보면 주요 이제 개념이 회복력 혹은 강건함의 의미를 가지며 안티프레저란 대상은 충격을 가하면 더 좋아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례로 본 거는 나이키하고 스타벅스를 좀 봤고요. 지난번 실적 발표하면서 나이키가 예상보다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선전한 것도 보셨고요. 또 스타벅스 많이 이용하실 텐데 모바일 주문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 기업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티프레저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는 표 4번에 보시면 이게 물론 책이 두꺼운데 이걸 다 읽지 않더라도 한 4번, 표 4번 정도 보시면 대략 개념은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어서 조미진 연구원이 소비 트렌드 변화, 그다음에 이지영 연구원이 유통산업 지형 변화, 그리고 장지영 한의 연구원이 해외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체감적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를 럭셔리 제품에 대한 소비 확대, 그리고 온라인으로의 전환, 건강 위생에 대한 경각심 지속, 그리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룩으로 정리해 보았고요. 소비자 측면,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모두 이 같은 현상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구매 방법, 그리고 또 제품의 유통 방법이 모두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그림에서처럼 온라인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경험마저도 오프라인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경험마저도 온라인에서 가상 체험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요. 제품 리서치는 물론 결제 과정에서도 모두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구매 트렌드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전환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의 밸류체인이 오프라인보다 짧기 때문에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의 노출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온라인 쪽에서의 수익성이 좀 더 높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국면별로 소비되는 제품들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발생 직후는 뭐 당연히 다들 진행하셨겠지만 감염 예방 용품, 마스크, 위생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용품들이 소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가정 비축품도 소비가 급증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좀 억눌렸던 소비가 보상 측면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페이지 18페이지 그림 22에서 보시면 2019년 소비되었던 항목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19년에 차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비중이 축소된 부분이 오락, 여행, 문화, 생활 등입니다. 글로벌 팬데믹 현상 때문에 당분간 해외여행 당연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갔던 그런 지출들이 잉여소득으로 남고 있어 내수에서는 소비 여력은 또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보복성 소비나 잉여소득 발생으로 하는 소비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소비 변화에 따른 제품 출시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비재 공통적인 흐름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전용 제품 출시가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료에서는 가정 간편식, 그리고 화장품 산업에서는 럭셔리 제품이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고, 이 두 제품들 모두 온라인 쪽에 대한 출시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프라인 매출에 대해서 또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페이지 22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19가 가장 이제 창궐했던 그 기간 대비해서는 당연히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에도 임대료,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사실 좋았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적자 점포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점포들은 오히려 축소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 올라오는 것이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긍정적 방향으로 턴하는 모습은 당분간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음식료하고 화장품 기업에서는 이 트렌드에 맞고 잘 하고 있는 기업으로 CJ제일제당, 코스맥스 추천드리고요. 지금 당연히 좋지 않지만 현재 구조조정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 흐름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롯데칠성과 아모레퍼시픽 추천드리겠습니다. 제당은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제당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또 음식료 산업의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선 선제적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음식료 산업 전반적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HMR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전통 제품에 비해서는 지금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산업이고, 이쪽에서는 아직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아주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제당은 최근에 사실 투자를 많이 진행했고, 이 투자 때문에 그런 재무 부담이 많이 야기되긴 했으나,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재무 부담도 지금 많이 축소시켜 놓은 상황이고, 지금 제품적인 측면이나 생산력, 그리고 영업망 측면에서 HMR조차도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트렌드 안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음으로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은 페이지 42페이지고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작년에 있었던 불매운동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19로 지금 B2B 쪽의 점포들이 다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맥주나 소주 부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극심했고, 음료 쪽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비용 효율화가 정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반 정도 비용을 축소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때는 이런 비용적인 면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고, 하반기 때는 제품이 강화되면서 좀 매출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칠성 지금은 안 좋지만 좋아질 수 있는 기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맥스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단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중국에서 온라인 고객사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잘 가져가지 못하면서 성장률이 꺾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 되었었는데,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작년부터 굉장히 노력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고객사들이 많이 확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굉장히 빠르게 완화되는 그 시점과 맞물려서 4월부터 문제가 됐던 상해법인에서 온라인 고객사들의 그런 주문이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그냥 리바운딩이 아닌 밸류에이션의 디레이팅 됐던 요소들이 해소될 수 있는 국면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구조조정이 늦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났고요. 이들도 이것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고 오프라인 점포들에 대한 정리 작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 쪽으로 대한 그런 익스포저를 굉장히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뉴스가 11번가와 그런 라이브 방송 진행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확실히 국내외에서 온라인 쪽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그리고 온라인 쪽에 대한 채널 확대 그리고 제품에 대한 출시 등에 조금 노력을 기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까지 어려울 거 당연하고요. 하반기 때도 솔직히 면세 쪽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체력이 조금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유통하고 패션 산업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보고 있고요. 첫 번째 변화는 집콕 소비를 보고 있습니다. 24페이지를 보시고요. 24페이지의 그림 34인데요. 우리나라 그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의 앱 데이터 추이입니다. 제 왼쪽에 사용시간 보시면은 쿠팡 같은 경우 저희 지금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튀었다가 다시 내려왔지만 그 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한 단계 레벨업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유통에는 대부분 대형 오프라인 업체들이 상장이 되어 있어서 좀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패션 같은 경우에는 자사 온라인몰을 가진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자사 온라인몰의 경우 별도의 유통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체질 개선을 통해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패션 브랜드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고요. 두 번째 이제 변화는 명품과 가전 그리고 아웃도어 이 세 가지에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의 그림 41 보시면요. 저희 기존점 성장률이 백화점 기존점 성장률입니다.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모든 카테고리에서 회복이 된 게 아니고요. 명품과 가전 쪽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의류랑 화장품 등 기타는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소비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4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풀었고 또 43조 원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대체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국내 한 56조 정도의 이제 돈이 추가로 국내 소비에 이제 쓰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저축이나 생필품 소비에 사용되겠지만 좀 가계 소비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여유 자금으로 이제 남아서 명품 같은 고가 제품이나 가전 같은 대형 제품을 하나씩 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소비 트렌드는 아웃도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해외여행이 어려워지고 국내 여행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실내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야외 활동을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휴가철 진입에 따라서 아웃도어 활동에 관련된 그런 종목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으로 일단 긴급 재난 지원금도 저희 소비에 어떤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기업형 유통에서는 유일하게 수혜를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59페이지 GS 리테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이후 근거리 쇼핑의 확산으로 편의점과 슈퍼산업이 동시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동사의 경우는 슈퍼 부분에서 올해 좀 체인 오퍼레이션 도입 등을 통해서 수익성을 많이 개선한 상태라서 레버리지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수기 정부의 긴급 재난금도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지금부터 뭐 한 8월 말 이때까지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통주 중에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63페이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재택, 또 하나는 보상 소비,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정 체류 시간 증가로 가전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정부가 고효율 가전에 대해서 환급 산업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실제로 매출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유 자금 풀리는 것도 가전 수요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상장돼 있는 유통업체 중에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16%고요. 이 중에 70%가 자사몰이라서 좀 구조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 여름철 에어컨 매출까지 상승한다면 주가 레버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천 종목은 FNF고요. 67페이지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바뀐 게 있다면은 온라인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LB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래 온라인 비중이 5% 미만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하이싱글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온라인은 수익성이 오프라인 대비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전사 수익성에 기여하는 부분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한 5% 미만이다가 지금 10% 이상으로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패션 브랜드 중에 온라인 쪽에서 기대할 부분이 큰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그냥 국내 로컬이나 면세점 상황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B는 국내 로컬 매출이 거의 30%대 성장을 하고 있고 디스커버리도 10%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도 지금 1분기 대비는 2분기가 월별로 매출이 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포스트 코로나 소비 기업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좀 보실 만한 기업은 맥도날드하고 나이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맥도날드 74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경쟁사 대비 이제 회복 속도는 가장 빠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경쟁사 대비 이 디지털 역량, 뭐 재무 건전성, 현금 흐름 창출 능력,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맥도날드를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기초 체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회복력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에비타 대비 순부채 비율이 이제 업계 내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피해 감행점 지원 여력이 매우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 내에서 이 가맹점당 현금 흐름이 사상 최고 수준을 이제 경신을 했었고, 이 미국 내 가맹점의 약 1% 미만 한 1%
훨씬 많이 이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웬디스나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업계 내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맥도날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디지털 역량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는 결국에는 앞으로의 이제 이익 성장의 이제 핵심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2017년부터 이 벨로시티 그로스 플랜이라고 해서 디지털, 뭐 드라이브스루, 뭐 배달 등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2019년 뭐 예를 들자면 다이나믹 일드 그리고 오프렌테라고 하는 이런 좀 약간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개인화 기술 그리고 음성 인식 기술 뭐 이런 기업들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 매장에 이제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차별화된 이익 성장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78페이지 나이키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는 뭐 전혀 피해가 없고,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펀더멘털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이 나이키 디지털 매출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프라인 매장 셧다운 때문에 뭐 2020년 회계연도 4분기, 그러니까 3월에서 5월 실적은 부진하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신제품과 일부 풀필먼트 센터 물량 판매를 이제 디지털 채널로 전환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DTC 사업 호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중국 기업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이디라오고요. 하나는 메이투안 디엠핑입니다. 먼저 하이디라오부터 말씀드리면요. 중국의 1위 호거 프랜차이즈 기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직영점 점포 76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가장 강점이 이제 세심한 서비스입니다. 친절하고 세심한 서비스인데요. 중국 내에서도 이제 뭐 대기 고객에게 뭐 여성분들은 네일 아트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운영하고요. 구두도 닦아주고 이런 서비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면서도 계속 탕에 음식도 넣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을 경우 아이들 때문에 식사가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으면 아이도 대신 돌봐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2017년 같은 경우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 위기가 있었을 당시에 빠르고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도 결국은 이제 하이디라오 오프라인 음식점에 대한 그 영업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업을 1월 달에 이제 전면 중단한 이후 배달 서비스에 전력을 가했고요. 1인용 맞춤 허거 배달 서비스에 특히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허거 배달 서비스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이제 회복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 개선으로 인해서 음식점 영업 재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 제한들이 풀리면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방정부에서 상품권 지급에 따라서 소비 촉진 효과도 있어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더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회사의 이제 특징을 보시게 되면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허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고객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품질, 서비스,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상위 브랜드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그것을 다 만족시키고 있는 1위 허거 프랜차이즈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성장보다도 더 높게 성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디라오 이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90페이지에 있는 메이투안 디엠핑입니다. 한국의 배달의 민족과 같은 기업이고요. 중국의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 점유율 66%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건수나 온라인 예매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7%, 35% 감소하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달, 2월달 결국 배달 인력을 이제 전면적으로 확충하면서 비대면 킵 배송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오히려 위기에서도 좀 더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음식 배달 매출이 결국 5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음식점이 영업이 재개되어야지 음식 배달이 이제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음식점들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음식 배달 서비스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온라인 예매 관련돼서 호텔, 항공권, 관광지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지역 간 단체 여행 상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고 해외 여행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2분기보다는 아마 3분기, 4분기 가면 갈수록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하이디라오가 먼저 좋아질 것 같고 메이트원 디엠핑은 2분기보다 3, 4분기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좀 하이트 진로하고 비교하면은 뭐 신제품 출시나 이런 전략 면에서 상당히 처져 있었고 그래서 주가도 좀 대비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반전 노력들을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인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한다는 건지. 우선은 네, 그리고요, 롯데칠성 관련돼서 답변하시기 전에요, 제가 이렇게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롯데칠성이 이러한 안티프레자일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머지 종목들에 보면 포인트로 잡는 것들이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언택트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롯데칠성이 사실 그런 핵심 키워드와는 잘 연관이. 네, 저희 온라인하고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매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는 저희 온라인몰이 그 온라인 내에서 마켓시어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비중이 이제 전체 16%까지 전년 4분기 12%인데 올해 1분기가 16%포인트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제 매출을 뺏기기보다는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닝 측면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온라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할인이 커서 수익성이 안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점포 운영이나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좋으려면 그 조건이 저희가 입점하는 게 아니고 자체 온라인몰에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안 내고. 이제 저희 이제 온라인 매출에서 70% 정도가 자체 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몰, 하이마트.co.kr. 그래서 워낙 광고를 많이 했던 브랜드라서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서 온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트래픽이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롯데온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대대적인 온라인이 출범했잖아요. 그래서 롯데그룹이 온라인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자사몰이 거의 그냥 BEP 정도로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가 앞으로 한 1, 2년 내에 거의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끝날 걸로 보고 있고 그럼 자사몰의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사몰이 오프라인 대비 수익성이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저희 온라인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궁극적으로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 추정치랑 그다음에 컨센서스랑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한 500억 정도 덜 보고 있고요. 그거는 영업권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에어컨 잘 팔리고 지금 가전 또 잘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은 영업권 상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어닝을 상향 조정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투자 포인트 중에 보면은 이렇게 벨로시티 그로스 플랜으로 디지털 드라이브 스루 배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나 배달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맥도날드 측면에서 이 디지털이라는 것들은 어떤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디지털 전략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좀 약간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미리 이제 주문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이나믹 일드 그리고 어프렌테라는 이제 이런 좀 약간 AI 기반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개인화 기술하고 음성 인식 기반으로 이제 주문을 받는 그런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믹 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할 때
뭐 몇 가지 이제 메뉴를 고르면 그거하고 관련된 좀 약간 사람들이 좀 선호도가 좀 높은 그런 메뉴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약간 추천하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프렌테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드라이브스루나 아니면 이제 매장 내에서 이제 주문을 좀 약간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제 주문을 받는 뭐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업계 내에서는 좀 거의 최초로 좀 약간 AI 기반 뭐 이런 기술들을 좀 약간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